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시골이나 이렇게 주위에 학생이 별로 없는 그런 동네에서 살면서, 공부방이나 뭐 학원 교수소를 하며 살면서도 어느 정도의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에게, 공유해 드리고자 오늘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며칠 전인가 그 유튜브로 뭘 봤냐면 유재석 님이 나와서 이렇게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아주 가끔 뭐 보는 편인데, 거기에 누가 나왔었냐면 팔판 정육점인가, 아무튼 정말 뭐 우리나라에 뭐 청와대에도 고기가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진짜 엄청 유명한 그런 곳 있잖아요. 유명한 노포나 이런 데는 다 들어갔고, 뭐 1년에 뭐 4천억을 버셨다나? 매출이 뭐 그렇겠죠. 아무튼 1년에 4천억 매출에다가 4천억을 버셨나? 매출이 그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사람과의, 어마어마한 분과의 인터뷰를 하는 그런 영상이 떴어요. 그러면서 유재석이 뭐라 하냐면, 이분은 그냥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나 마찬가지네요. 이 정도 규모로 하시면 이거는 그냥 정육점이 아니네요. 뭐 이렇게 말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분이 말한 내용에서 큰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1, 2년, 3년 이동하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묵묵하게 한 4, 5년을 하면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때서부터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리고 학년은 다 있지만 한 학년에 1, 2, 3, 4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4반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3반까지 있는 학년도 몇 개 됩니다. 중학교도 한 4반까지 있습니다. 1, 2, 3학년. 이렇게. 그게 다예요. That's it. 그리고 여기에서 한 20분 거리 안에 남종면이라고 다른 곳인데, 거기에도 초등학교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1, 2, 3, 4, 5, 6학년을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돼요. 100명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뭐 한 반에 8명 있는 반도 있고 학년도 있고, 뭐 한 반에 12명 있는 학년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적죠. 그리고 저 밑으로 발도르프인가 거기가 있는데, 거기는 전체 학년이 한 50명. 뭐 한때 잘 나갔을 때는 뭐 100명까지도 뭐 있었지만, 그런데 그거는 학교가 아니라, 거기는 학교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이제 그 학교를 졸업을 해도 검정고시를 봐서 또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고 뭐 이런 곳이고, 그곳은 공부가 목적인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원 다니다가 들키면 퇴학을 당한다나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몰래 다녔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게 답니다. 그게.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엄마들이, 도시에서 이제 온 엄마들이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하는 게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교습소. 이렇다 보니까 제가 한 6년, 횟수는 6년이죠. 만으로는 한 5년 정도 되는데, 그때 이곳에서 시작을 했었을 때보다 벌써 학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한 학원이나 교습소, 학원은 아니고 공부방 교습소 이런 게 진짜 등록된 것만 해도 한 20개는 더 늘었어요. 6년 전보다. 그런데 이제 그중 대다수가 1년 안에 접습니다. 빛의 속도로 왔다가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1년 안에 접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엽니다. 그리고 또 1년 안에 또 접습니다. 90%가 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곳은 애들이 너무너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 오는 또 뭐 학생, 그러니까 이 퇴촌에 이사 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제 도시에서 이사 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학원 다니기 싫어서 이곳으로 이사 온 거예요. 학원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양평이나 퇴촌이나 이런 데를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원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학교 마인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다 혁신 학교라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험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시험이 없어요. 그냥 작은 시험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지만 제대로 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영어 교습소를 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정육점 그 회장님의 마지막 말 1, 2년 혹은 1, 2, 3년은 동안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5년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서부터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이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딱 두 가지는 고수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달 20시간 수업. 그러니까 초등부는 20시간이고요. 중등부는 1회에 1시간 20분을 수업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달 20회 수업. 1시간이 됐든 1시간 20분이 됐든 한 달에 20회 수업을 꼭꼭 해준다. 대신 한 달에 20회 수업 이상이 되는 때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내가 좀 힘이 들고 뭐 일이 있고 그럴 때는 뭐 하루 이틀 쉴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 달 20일 수업을 꼭꼭 해주니까 그러니까는 2월 같은 때 아니면 11월 같은 때 좀 달이 짧은 때가 있잖아요. 2월 같은 때 아니면 8월. 왜냐하면 그때는 또 휴가 뭐 이런 거하고 겹쳐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20회 수업을 해준다. 한 달에. 그러니까 달이 짧은 달에도 20회 수업을 해주니까 뭐 2월에는 한 달 쉴게요. 뭐 8월에 한 달 쉴게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고수를 했고 두 번째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지만 그 전에는 1년에 두 번씩 꼭꼭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기 파티. 집으로 애들을 불러들여서 고기 파티를 해준 거예요. 그게 5월 초순에 한 번, 그 다음 11월 초순에 한 번. 11월. 예. 그때 애들을 고기 파티를 하고 그거는 꼭꼭 해줬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고기 파티 한 번 하면 뭐 고기 냄새가 아무리 막 후황을 틀고 뭐 난리를 쳐도 공기청정기를 틀고 뭐 창문을 열어놓고 난리를 쳐도 그 냄새가 하루 이틀은 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이 드는데 그냥 그것을 루틴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의 1년에 있는 루틴으로 생각하고 그냥 했어요. 그냥. 예. 그냥 했더니 그 이외에 제가 뭐 애들한테 애들한테 팩폭을 날린다든지 뭐 이런 저희의 그 단점 있잖아요.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려주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점점 이제 팬층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 1위서부터 10위에 해당하는 거에도 나온 건데 교습소를 하면서 50명의 학생을 상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50명을 상대한다는 건 그 부모까지 상대하는 건 100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30명의 학생을 상대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몸이 훨씬 수월하고 몸과 정신적으로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수익은 줄어들지 않고 50명의 학생을 가르친 것 같이 30명을 가르치는 이런 기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일단은 1, 2년 동안 성실하게 아이들이 오면 저는 그때 집에서 공부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무리 퍼줘도 아무리 뭐 간식을 주고 아무리 퍼줘도 남더라고요. 예, 돈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하니까 통장에 3천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고 교습소를 차린 거예요. 교습소 2천만 원,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한 500만, 인테리어와 기타 잡기 뭐 이런 거, 한 뭐 500만 원? 뭐 해가지고 한 2,500만 원으로 이제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교습소를. 그러니까 공부방으로 할 때는 아무리 애들한테 퍼줘도 남는다니까. 왜냐면 들어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세가 들어가기래, 뭘 들어가기를 해. 그러니까 남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공부방으로 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제 첫째가 다니는데 그 둘째도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신 거죠. 만족을. 내가 부모라도 만족을 하겠어. 그 정도로 퍼먹이고 그 정도로 꼬박꼬박 20일 어떤 일이 있어도 20회 수업을 채워서 가르치고 이러면 저부터라도 일단 신임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골에 좋은 점이 뭐냐면 시골은 외동이 거의 없습니다. 외동이 거의 없어요. 2명 아니면 3명인 집도 정말 많고 재수 좋으면 4명인 집 아이도 걸려요. 아무튼 맨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첫째 아이가 들어와. 그 다음에 둘째 아이가 들어와. 그 다음에 셋째 아이가 들어와. 그런데 이렇게 한 그 형제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은 게 2명이 배우지만 상담은 1명하고 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같은 가족, 형제니까 아무래도 성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전혀 모르는 애가 들어오면 걔하고 조율하는 게 한 달 정도는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첫째를 제가 아니까 둘째가 들어와도 성향이 비슷하는 걸 하다는 걸 아니까 정말 빨리 적응을 해요. 서로. 그 학생은 나에게 빨리 적응하고 나도 그 학생에게 빨리, 얘의 성향이 금방 파악이 되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5% 이렇게 깎아주기는 하지만 깎아줄 지연정 가족이 들어오는 건 좋다. 가족이 들어오는 건. 그런데 가족이 아닌 따로따로인 애들이 어떤 한 엄마가 소개로 이렇게 우르르 들어오는 거,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본인이 약간 본인이 선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니까 그런 분은 선생하고 또 이게 맞지 않으면 애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또 우르르 나갔다 이러면 굉장히 학원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서로 뭐 친구들끼리 우르르 들어오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어쩌면 싫어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가족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은 늘어도 내가 상대할 그런 부모가 늘지는 않는 거예요. 이러면 스트레스도 적고 뭐 이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애들 딱 맡기고 막 이렇게 형제를 맡기고 막 남매를 맡기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완전히 저를 신임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부수적으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먼저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부수적으로 토세를 한번 가르치고 싶어요. 애들한테. 아니면 부수적으로 토익을 좀 가르치고 싶어요. 라든가 아니면 뭐 부수적으로 얘는 좀 잘하는 애니까 선행학습을 한 2, 3년 하는 애란 말이야. 그러면 중학생이라도 이제 고등부 모의고사를 풀고 막 탭스를 풀고 이러는 애가 될 수가 있어. 그럼 이런 애한테 중등부 그 가격을 받지는 않잖아요. 고등부 가격을 받아야지. 고등부 가격을 받는 데 대해서 그 부모는 반발감이 전혀 없어. 아니면 또 선생님을 너무 믿어가지고 이제는 다른 부수적인 토세를 따로 뭐 선생님한테 배운다든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뢰가 먼저 들어와. 내가 하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의뢰가 들어와. 그러면 부수적으로 따로 또 거기에 대한 또 학원비를 받고 그러니까 특강이죠. 특강 형식으로 이렇게 해줘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막 특강을 해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들어오면 해준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그러면 그걸 또 다른 애들이 봐. 그럼 선생님 쟤는 뭐예요? 그럼 쟤는 이렇게 해서 특강을 30분간 더 하고 있어. 수업이 끝나도. 그럼 그래요? 자기 엄마한테 말해. 그러면 그 아이도 특강을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막 특강을 해라 이것도 아닌데 특강을 하는 애들이 막 생겨. 뭐 심지어 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너무 확 믿다 보니까 이 아빠가 얘 한글 좀 가르쳐 달라고, 아니면 수학 좀 가르쳐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의뢰를 하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다른 학원이나 그런 데에도 이렇게 덥냐, 다른 패딩을 입어서 그런가, 얇은 패딩을, 다른 학원이나 그런 데서도 선생이 진짜 전문적으로 수학과를 나와서 수학을 가르치고 국어과를 나와서 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냥 다 엄마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대학 나온 엄마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과 나의 차이가 큰 건 아니야. 근데 난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런 부모님한테, 지금은 저학년이니까 그냥 이렇게 공부방처럼 엄마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저한테 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그냥 난 들어준다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좀 고학년이 되면 전문적인 선생님이나 학원을 찾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남들이 볼 때는 막 15만 원 16만 원 받고 하는 막 찌질한 이런 시골의 뭐 이런 교습소 원장이지만, 그 속을 놓고 보면 진짜 15만 원 내고 다니는 애들은 거의 없다는 거. 다 특강을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시골에도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있다. 근데 그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적다. 그런데 그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그들은 만족을 한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교습소인데 초등학교만 가르치는 교습소야. 그러면 중학교는 어디를 가야 되지? 걱정이 벌써 된단 말이야. 한 5, 6학년만 돼도. 만약 중학교까지만 가르쳐 준다. 그러면 얘는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어디로 보내야 될까? 막 걱정을 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경우이긴 한데, 아무튼 다 가르치고 뭐 탭스, 토플, 뭐 토셀 다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소수지만 있다. 그러면 소수지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막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다니는 애들은 좀 적지만 다니는 애들은 적어. 근데 뭐 얘가 막 특강을 하고 이러면 뭐 초등생인데도 30만 원 정도 들어오고 한 명당,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특강을 하고 뭐 이러면 그리고 그런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못 할 수가 있어. 여기는 시험도 뭐 거의 쪽지 시험 비스름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고, 뭐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이런 건 보지도 않지만 벌써 딱 눈에 뜨인다고, 그런 애들이 벌써. 다른 애들은 진짜 잔챙이처럼 다 공부를 그냥 그저 그렇게 하고 막 공부를 안 하고 이런데, 우뚝 딱 서봐. 그러면 얼마나 돋보이겠어요. 그러면 또 걔가 다니는 또 학원이 또 돋보일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시골이라도 그 수요가 있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남들이 볼 때는 막 뭐 15만 원 내고 다니고 뭐 이런 교습소이지만, 알고 보면 막 한 명당 25만 원, 뭐 30만 원 내고 다니고 뭐 이렇고, 남들이 볼 때는 뭐 얼마 몇 명 안 다니는 것 같아도 진짜 막 엄청 붐비는 학원들이 있잖아요. 막 50명, 60명 이렇게 다니는 이런 학원들이, 여기는 그런 학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 그런 학원 아닙니다. 그런 거 자체가, 내가 그런 거 자체를 싫어한다니까. 막 아무나 들어오는 이런 스타일을 난 싫어해.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서로 좋은 거예요. 이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별로 티 안 내고, 이렇게 많이 안 알려줘도 별로 티 안 내고, 이렇게 느긋하게 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교수소 오픈 딱 하면 1, 2년 동안은 진짜 그냥 맨 처음에 부담 없이 시작하는,
그게 진짜 키포인트라니까. 부담 없이 시작하고 1, 2년 동안은 돈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가르쳐. 예. 그러니까 저처럼 뭐 가르칠 수도 있지만 원장님이 딱 이것만은 해주겠다. 이런 걸 한두 개, 두세 개 만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지킨다. 이걸 하고 한 2년 정도 이상 지나면 막 엄청나게 알아주고 이거는 아니지만 스테디셀러가 있듯이 책 팔아먹는 것도 스테디셀러가 있듯이 스테디 스튜던트가 있는 거야. 예. 그런 학생이면 5, 6년 지금 저한테도 5, 6년을 붙어서 다니는 애들이 꽤 많은데 그 애들은 정말 학교에서 다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뭐 진도도 한 3년 이상은 그냥 앞서서 나가고. 예. 아무튼 오늘은 이런 얘기를 또 원래는 이거 써와가지고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막판이 약간 두서가 없어졌네요. 아무튼 예, 그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승리하세요.